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무슨 검사 독재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에 검사 독재라는 게 있지도 않지만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쯤이면 감옥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발언과 관련해서 우상호 의원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지땡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따위 소리를 해? 아니 역대 어느 여당 대표가 그따위 말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상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땡! 어느 방송사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저러한 얘기를 했다는데 우상호 의원은 참고로 저렇게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 내가 말은 좀 과하게 했지만 사과할 뜻이 있다? No,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우상호 의원의 집땡 발언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운동권 정치인인 우상호 의원께서 저에게 입에 올리기 어려운 욕설을 방송에서 하셨죠. 사과를 요구하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회자될 때면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당 차원의 누군가라도 이건 잘못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나가는 게 우리 정치의 상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과거에 가족에게 했던 욕설의 수준보다 낮은 것들은 사과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제1당의 큰 문제고 그게 국민적으로도 이 가슴 아프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상호 의원은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과할 생각이 없어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모든 이 기준이다 보니까 사과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민주당이 스스로 빠졌다.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왜 그 형수에게 욕설을 했잖아요. 그 형수 욕설의 수준보다 낮은 것들은 사과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민주당이 빠졌다. 정혁진 변호사님 동의가 되시는지요? 일단은 사과 받을 생각도 없고 사과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과겠느냐 그런 의미가 될 텐데 그런데 우상호 의원이 저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독재를 한다라고 하면 독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잡아가두고 저 사람도 잡아가두고 그럴 권한과 능력이 검찰한테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독재를 한다라고 하는 검찰이 어떻게 부장판사, 일개 부장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석방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이야기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검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계속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이 징역 2년 항소심에서 나왔는데 법정 구속 안 되고 있고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컨대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입 바른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곰곰이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제가 반박할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딸 보고 어디서 아빠 앞에서 그딴 식의 이야기를 하고 지 XX야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말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언어 도단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요. 자,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제 우상호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지땡. 이제 이것은 누가 봐도 심한 표현이다. 더군다나 이게 사석도 아니고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부적절하니 사과하시오.
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우상호 의원은 No, no. 내 말이 조금 과장됐을지는 몰라도 사과할 뜻은 없어요 라고 밝혔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상호 의원이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네. 어쨌든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특히나 사선의 중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 유튜브 방송이든 어떤 사석이든 간에 어떤 언어에 대해서는 과한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민주당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부적절하다고 말을 했다는 것은 소극적인 사과에 저는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상호 의원으로서는 대표적인 86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비난을 하니 우상호 그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기분 좋게 사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믿고요. 예. 하여튼 검찰 공화국이나 검찰 독재 뭐 이런 말은 사실 그 비유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요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분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 이게 과도하다, 걱정된다 이러한 국민들의 평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 누구 말이 맞는지 총선에서 결판 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57일 후에 4월 10일 수요일 총선에서 우리 뉴스의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각자들 또 판단을 하셔서 한 표를 행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론조사가 나와서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1월 넷째 주부터 해갖고 2월 둘째 주 이번에 조사가 나온 것까지 한번 흐름을 보고 계세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1월 넷째 주에 44.9, 45.2, 이번에 나온 건 41.8. 국민의힘은 한번 봐주시죠. 36.6에서 39.8이 됐다가 40.9가 됐습니다. 41.8, 40.9 그러니 얼마 차이인가요? 친절하게 적어놨네요. 0.9%포인트 차. 이 양당 간의 저 격차가 1%포인트 안으로 들어온 것은 얼마만이다? 1년 만에 처음 1%포인트 안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조금 더 항상 우리 뉴스의 라이브는 이 여론조사를 현미경식으로 조금 입체적으로 전해드리잖아요. 보시죠. 자, 이런 가운데 인천 경기 지지율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조금 이제 상승세를 타고 이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는데 이것이 지금 같이 연동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그 리얼미터 같은 조사에서 한번 보세요. 인천 경기 지지율 31.8에서 36.3이 됐고 국민의힘은 인천 경기에서 36.9에서 41.4가 됐습니다. 그러니 공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인천 경기에서 한 주 사이에 얼마씩 올랐다? 숫자가 똑같아요. 4.5%포인트씩 올랐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중원, 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다는 충청, 대전, 세종, 충청 지지율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5.3이 올랐고 국민의힘은 7.2가 뛰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이 지지율 상승세가 이 연동해서 같이 바퀴가 이제 움직이듯이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건데 구자웅 차장님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를 좀 짚어드렸는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여론조사는 그 출렁이는 민심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확정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추세로 봤을 때 이 불과 뭐 2, 3주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당 부분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1, 2주 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좁아들더니 지금은 1% 이내로 굉장히 붙어 있다. 이 얘기는 이 추세가 만약 이 4월 총선까지 이어진다라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역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건 정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함께 올랐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한동훈 개인의 인기는 높아졌지만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디커플링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 리얼미터 조사만 놓고 본다라면 한동훈 위원장의 상승세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까지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정당 지지도 전체적인 그 숫자 나온 거 있죠? 그거를 준비되는 대로 좀 넣어주세요. 자, 보세요. 이번에 나온 게 41.8, 40.9, 0.9%포인트 차이예요. 막 거의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4년 전 총선 때 그때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4년 전 총선은 거의 뭐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총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랬는데 지금 총선이 57일 남기는 했지만 거의 양당의 이 지지율이 어떻다? 0.9%포인트 차이로 붙어 있다. 그러니 4년간의 여론의 흐름이 지금 현지의 스코어와 어떻게 변화했는지, 실제로 57일 후에 총선 결과는 어떠할지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겠지요. 이 타이밍에서 구자홍 차장께서 손을 드셨네요. 네, 한 가지만 좀 더 부연 설명드리려고 그 손을 들었는데요. 1월 말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었고 사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는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정당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진 측면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조사는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이 일어난 이후 실시된 조사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2주 전만 하더라도 여권 내에 어떤 분열이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공천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상황이었다라면 최근 2주 동안에 여권의 경우에는 통합 화합의 어떤 그 모양이 연출이 된 반면에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명과 비명, 특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 중구 성동갑 출마를 둘러싸고 갈등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분열의 길을 걷고 있었고 여권의 경우에는 통합과 화합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도 지났고 여론조사가 이제 속속들이 또 발표가 될 텐데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